짱! 자, 봅시다. 일단은 재밌는 걸 매겨야 되겠죠? 145페이지에 보면요, 이것만 꼭 해서 1번에 X, 2번에 O, 3번에 어두자원군, 4번에 X, 5번에 음성, 음의 높낮이. 그리고 5번은 음의 높낮이를 통해서 단어 뜻을 분별하는, 이게 중요한 거야. 단어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성조를 만들었어. 1번에 형우야. 왜? 어제 낸 거잖아. 야, 이씨. 아이. 지금 이거 니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이 자식아. 다 풀어갖고 와. 죽는다, 너 진짜. 아무튼 사람 없지, 다른 사람은. 그럼 151페이지 하고 다음 토요일날 먹일 거야. 이렇게 더 내서. 야, 이씨, 너 진짜. 일단 숙제는 158까지. 끝까지 다 하면 될까? 맨 끝이 158이지. 158까지 해갖고 오고. 형우야, 니 181은 했나? 181. 신사고 181. 했어? 안 했어? 어? 네. 자, 151 볼게. 2번을 봅니다. 용비어천가라는 게 있고, 밑에 보면 용비어천가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꼭 읽어봐. 자, 2장부터 갑니다. 불휘지, 불휘. 자, 모음이 뭘로 끝났지, 형우야? 2로 끝났지. 그래서 여기는 주격조사를 생략했지만 우리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해석 보면 뿌리가 이렇게 해석하죠. 뿌리가 깊은이 되지. 깊은 이어져 끼고 남간이라는 거는 지금 밑에 보면 나의 미음 기억 돼 있지. 그지? 나의 미음 기억. 요게 나무야. 나무. 뒤에 지금 안이라는 조사가 왔어. 나무는 이래야 되지. 나무는. 그러면 이 는이 뭐가 되겠노? 주격조사 되겠지. 여기서 우리로 친다면 보조사가 될 수 있어. 보조사. 보조사 모르는 사람 있나? 보조사는 그러니까 봐봐. 이 가는 주격으로 보고 보통 그 다음에 얻는 도만 같은 거 있잖아. 나는 밥 먹었어. 그 말은 다른 애는 안 먹었다 이 말이잖아. 나도 밥 먹었어. 다른 애도 먹었다는 거잖아. 다른 의미를 좀 더 더해주는 게 보조사거든. 그럼 아마 여기서는 보조사의 의미로 썼을 거야. 뿌리 깊은 나무는 그래.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얘는 그래 하는 보조사의 의미로 쓰였을 거고, 나무는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조사가 지금 올 때 지금 남기역으로 돼 있지. 근데 얘가 지금 혼자 쓰이면 나무로 쓰여. 나무. 나무는 두 가지로 쓰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나무라고 쓰기도 하고, 혼자 쓰거나 뒤에 자음이 올 때는 나무가 이랬을 거야. 근데 지금 모음이 올 때는 나무를 이렇게 쓰고, 좀 달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좀 쓰는 단어고. 그럼 알려주면 하면 되고, 굳이 몰라도 될 거야. 바람에, 아니, 밀새. 우리 어제 했어. 리을새는 뭐라 배웠지, 형우야? (150페이지) 했어. 송원이 복습 안 할래? 정말 요즘에. 아니, 할새 있어. 아니, 할새. 150에 두 번째 줄에 서로 사마띠 아니 할세 뭐라고 해서 떼있노 형우야? 해석이 뭐라 떼있노? 아니 할세가 아니 하여서. 그래서 리을세가 뭐뭐 함으로 이 뜻이야. 뭐뭐 함으로, 뭐뭐 하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밀세는 미다 플러스 리을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다라는 건 움직이다라는 뜻이야. 근데 아니 밀세 했으니까 아니 움직여서 아니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야. 자, 저거는 곧 있지. 곧은 우리가 꽃이지. 지금 꽃. 근데 된소리를 안 썼어. 우리는 된소리를 쓰고 있고 이때는 안 썼고. 듀코라는 거는 보면 좋다가 좋다의 의미고 우리가 지금 쓰는 좋다가 깨끗하다는 의미야.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 하다가 하면 많고 아래하 쓴 하다는 진짜 우리의 하다처럼 똑같아. 좋다는 좋다야. 라이트의 의미고 우리가 쓰는 좋다가 깨끗하다야. 그럼 꽃이 좋고 여름은 열매를 말하고 니은 쓴 여름이 우리의 여름이야. 계절 여름 밑에 있지.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 하나니 하다 우리 또 많다라 했지. 열매가 많더라. 샘이 깊은 물은 가말이지. 가말에 가뭄에 아니 그칠세 아니 그침으로 내희 봐봐. 내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 내는 시내야. 시내. 우리로 하면 시내물 같은 시내물 같은 시내라 하니까 어떤 애가 수업 중에 동성로 시내 그거를 자꾸 생각해갖고 내가 미치겠어. 얘들아 그거 아니야. 시내물이야. 그리고 이 주격조사가 쓰였어. 주격조사 시가 쓰인 게 아니고 이가 쓰인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이런 거 뒤에 가면 또 할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시읒 종성 체언이라 해. 이런 것들을 시읒 종성 체언.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거든. 닭이를 안 쓰고. 왜냐하면 이 글자가 예전에 이 글자였거든. 히읗이 있었거든. 그래서 요 히읗이 디귿과 축약되면서 그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히읗이 종성에 하나 더 있다 해서 히읗 종성 체언이라 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숫닭 안 하고 숫탁 하잖아. 그런 거 암태지 이러거든. 그런 것들이 히읗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었어.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 시가 온 게 아니고 내 시읒이라는 시읒 종성 체언에 주격조사 이가 왔어. 앞에 자음이 있으니까. 이루어 발알이야. 발알이 바다거든. 발알에 바다에 가더라. 자 125장 처음에 얘들아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단 말이야. 그러면 수도를 옮길 때는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수도를 갑자기 왜 옮겨요라고 막 화를 내고 막 항의를 했을 거야.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 나 봐봐. 옛날에는 정당성이 두 가지가 있어. 야, 중국 애들도 그래 했는데? 중국 사람들도 옛날 과거에 그래 했는데 하면 그렇군요 할 거야. 또 하나는 하늘에서 정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운수를 보니까 하늘이 시켰는데 하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 자, 그 얘기를 할 거야 지금. 천세 후에 천년 전에 이 말이야. 이 우도 마찬가지야. 히읗 종성 체언이 있는 거지. 시가 붙은 게 아니야. 의가 붙은 거야. 천년 전에 미리 정하샨 돼 있지. 정하샨. 누가 정했냐면 이 주체가 하늘이거든. 주체가 하늘이야. 이 정한 주체가 하늘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148에 보면 사문단의 두 번째 줄에 주체 높임은 자음 어미 앞에서 시, 모음 어미 앞에서 샤 그랬으니까 다시 와보면 샤안이었을 거야. 얘는 샤안. 정하다에 안이 붙은 말일 거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선어만 의미 주체 높임에 샤를 쓴 걸 거야. 형우 됐지? 주체 높임 하늘이야. 하늘이 1000년 전에 미리 정해놨어. 1000년 후에는 한양 쪽에서 수도를 가지는 나라가 건국될 거야 라고 정해놨대. 그러니까 우리가 옮겼대. 하늘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얘들아 복이 있겠어 없겠어? 많겠지? 그 얘기를 한다. 정하신 한수 북의 한양에 누인 개국하샤 나라를 세우니 복년이 끝이 없더라. 여기서도 시 있지 얘들아. 시 주체 높임의 시. 아마 니은이 있으니까 시를 썼을 거야. 복년이 끝이 없을 거다. 자, 성신은 후대의 왕들이야. 우리가 지금 나라를 건국했고 하늘에서 1000년 전에 정했던 곳으로 수도를 옮겼으니 복이 끝이 없을 거야. 그러니 성신이 후대의 왕들이 니샤샤도 이어가도 이 나라를 이어가도 경천근민이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지런히 하면 여기도 하샤 있네. 하샤는 성신이 주체가 되겠지. 하샤의 샤는 성신 후대 왕들이 주체가 되겠지. 더욱 구두실이 이다 되겠지. 구두실이 이다. 이가 상대 높임이야. 우리 148에 보면 4의 세 번째 줄에 상대 높임은 평소문에서는 이를 쓴다 했어. 그래서 평소문이니까 지금 상대 높임 이를 썼을 거야. 그래서 주체의 상대는 개체는 되지. 임금아, 이 임금은 후대의 왕들이야. 즉 성신이야. 이 임금은 후대의 왕들 성신. 하라는 건 혹격이야. 혹격은 부르는 거야. 누구누구야 하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누구누구야 하는. 혹격이라는 건 부름의 의미야. 적어놔 호유라. 혹격은 부름이야. 근데 높임의 부름이야. 단순히 야 이러는 게 아니고 높임으로 하는 거야. 임금님들아 알아라. 그래. 알아라. 뭘 아냐 하면 타산지석이야. 아이고. 아이고 글자가. 타산지석. 타산지석은 말 그대로 하면 남의 산의 돌이야. 남의 산의 돌.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해설을 해보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잘못된 것들이 있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걸 보고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잖아. 그게 타산지석이야. 다른 사람의 잘못된 언행을 보고 나를 고침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언행을 보고 나를 고침.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거. 그럼 임금들아, 후대의 임금들아, 너희들 타산지석 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언행이 나오겠지. 그걸 이야기해주고 너희는 이거 제대로 알고 너희는 이러지 마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밑에 고사가 있어. 쭉 내려와봐. 125장의 3절은 고대 중국에 하나라가 있었거든. 우왕이 정치를 겁나 잘했어.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를 만들었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인 거야. 나라를 처음 만들었던 지도자들. 이 우왕은 지금 용비어천가를 만들고 있는 지도자들. 지금의 왕들. 되겠지? 다 적어놔. 그 손자 태강왕이 있었어. 얘가 이제 성신 후대의 왕이겠지. 우왕이 정치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 근데 그 손자 태강왕이 자기 할아버지를 믿고 정치를 제대로 안 했어. 납수의 사냥을 가서 10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 즉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정치를 제대로 안 했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폐위됐어. 왕에서 쫓겨났어. 그러니 지금 용비어천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 우리가 우왕처럼 지금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잘 해놔도 너희들이 이 손자 태강왕처럼 정치 제대로 못하면 너희도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러지 마. 타산지석해. 이 말을 할 거야. 다시 가보자. 임금들아 알아라. 낙수의 산안가 있어. 낙수의 산행가 있어. 하나비를 즉 무왕이야. 자기 할아버지 우왕을 믿으니까 그래. 믿었습니까? 그러지. 가가 지금 의문문이고 믿으니까에서 가가 의문문이고 이시 상대 높임이지. 아까 위에서는 평소형에서는 이를 썼고 구두실이 이다. 지금은 의문문이니까 상대 높임 it을 쓰는 거야. 현대어로 하면 알지? 현대로 하면 씀니 되겠네. 씀니. 그치? 씀니 되겠네. 그리고 넘어가 보면 152에 예시답 있어. 별표해 놓고 꼭 읽어보고 3번 굉장히 중요해 형우야. 읽어봐봐. 152에 3번 혜린이도 보고 읽어보자.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시르는 시간을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언어라고 해서 이 보편 법칙을 벗어날 리가 없다. 이게 역사성이겠지, 그지? 역사성. 즉, 라고 말했다. 즉 모든 단어는 변화하며 어휘 전체의 체계나 양상도 변화한다.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 강을 이루고 다시 강들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개별적인 단어 하나하나도 변화하는 이런 변화의 물결이 모여 어휘 전체의 체계나 양상도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휘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이에 대한 통시적 지식이 현대 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자, 어리둥절하다의 어리에는 어리석다와 관련된 뜻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은 현대 국어의 어리다의 뜻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 중세 국어에서의 어리다가 뭐였노? 어리석다였지. 그래서 중세 국어의 어리다의 의미로 사용된 말인 거야. 어리둥절하다는 말은. 두 번째, 좁쌀은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얘들아 조하고 쌀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써야 돼? 조쌀 해야 되지. 조쌀. 됐나 얘들아? 네. 근데 지금 붙이면 좁이 돼. 좁. 조에 받침 비읍이 생겨버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쌀이라는 단어가 원래 비읍 시옷이라는 어두 자음군이었거든. 쌀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쌀을 붙일 때만 없던 비읍이 생겨버려. 비읍 시옷이 된소리 쌍시옷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비읍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좁으로 되는 거야.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곡식들이 얘들아 그 해에 처음 난 곡식을 얘기할 때 햇을 써. 햇. 이런 식으로 햇조 뭐 햇기장 이런 말을 써. 근데 쌀에만 붙이면 꼭 쌀은 이래 돼. 햇살이 돼. 햇살. 왜 그렇게 써? 쌀이 비읍이 남아있으니까. 그 흔적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암탉은 밑에 했고, 그리고 쭉 내려오면 보충해 보면 시읒 종성체연들 있어. 꼭 읽어보고.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말이 생기는 거 이런 거 있고 해서 쭉쭉쭉 하면 이제 158까지 풀 수 있을 거야. 159도 안 했지? 정우야. 했나? 안 했지? 네. 자, 다시 가서 형아 너가 6단원에
이해하면 얘기해줘. 나한테.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손 했고, 얘들아. 엄마의 말도 했고, 대명매가 시조 2편, 여기까지 했고. 평가 문제지 다 사, 이제. 사서 배웠는 거는 조금씩 풀어놔. 신사고, 성강하고, 경상고는 6-1. 그 사람의 손을 보면 풀어 갖고 와. 이제 좀 풀어야 돼, 계속. 현석이는 그 2학기 거 앞에 그 제망매가랑 있는 거 있지? 그걸 풀어 갖고 와. 일단 현석이는 문법부터 하자. 문법부터 다 풀고, 시간 되면 그거 풀어. 문법부터 일단 해야 돼. 근데 1학기 그건 있나? 평가 문제 지금 갖고 있나? 없어요. 왜 버리는데, 그다? 자, 85페이지를 갑시다. 일단 진도를 다 빼놓고 다시 정리를 하자. 85페이지 안동별곡을 가봅시다. 문고 나중에 하는데요. 니? 해도 돼. 다 학교 다 배우고 하든지. 상관없어. 니 편한 대로 해. 근데 쌤이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자, 간동별곡 학교에 들어갔나 지금? 안 들어갔어? 형우도 안 들어갔고. 자, 한번 읽어볼게. 간동별곡 소희라 읽어보자. 조선시대 문인인 정철이라는 분이 간동지방은 지금으로 치면 강원도 쪽에 생각하면 돼. 강원도 쪽. 강원도 가봤나? 어디 가봤어? 어디 가봤는데 강원도? 수영장 비슷한. 이거 어디 지역이 어디 자식 수영장이면 수영장이고 수영 비슷한 데는 뭐고 목욕탕 갔다 왔나? 강릉인가? 강릉? 강릉 좋지. 내가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너무 싫어. 강원도 쪽은 난 쳐다보지도 않는다. 오줌도 안 산다 그쪽. 캣째 강원도에 있으면 하이트 어린이날이라고. 어린이날 눈이 와. 난 처음 봤어 태어나서. 하이트 어린이날이야. 하이트 크리스마스는 뭐 당연한 거고 하이트 어린이날까지 봤어 내가. 5월에 눈이 온다고. 5월 5일날 눈이 와. 이제 하늘에서 오는 건 아니고 산들이 많으니까 산 꼭대기 눈이 이렇게 안 녹고 있잖아. 그게 이제 바람에 타고 이렇게 와. 그게 엄청 내려. 그게 말이 되나? 자, 아무튼 정철이라는 분이 간동지방을 자 기행을 하면서, 기행은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게 기행이지, 그지? 여행을 다니면서 쓴 거야. 기행문에 3가지 요소가 있어. 소유라 뭐 있지? 기행문에 3가지 요소는 알아요. 뭐. 현석아 뭐 있지? 우리 현석이는 했는데 통곡하면서 했는데 여행이 다닌 가정들이 있어. 그치? 여행 다니면 내가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어우씨 무식한 것들. 여정.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작년에 제1고에서 기행문의 3요소 3가지를 쓰시오 해서 소수령으로 나왔다? 9점. 한 개 3점. 반 이상 틀렸어 애들이. 내가 작년 선배들 알려줬거든. 수업 중에 나온다고. 다 틀렸어. 안 봤대. 날 못 믿었대. 그럼 돼 안 돼 소유라? 안 되지. 오히려 더 끓이는 된다 이 말이가. 여정은 얘들아 여행 경로야.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갔던 장소들이 나와. 간동별곡에는 정철이 간동지방을 여행하면서 여기저기 가는 곳들이 있어. 그 순서를 알아야 돼. 무조건 나올 거고. 여행을 다니면서 장소에 가면 얘들아 보고 들은 게 있지. 보고 들은 게 견문이야. 자기가 보고 들은 게 견문이야. 글자 보이나? 보이네. 혜린아 글자 보이지? 뒤에서 보니까 안 보이네. 그 다음에 보고 들은 거에 대한 자기 느낌. 이게 감상이야. 자신의 느낌이 감상. 그럼 우리는 어떤 여정, 어떤 견문, 어떤 감상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 간동별곡은. 간동별곡은 어려워. 굉장히. 그리고 기행을 한 가사야. 가사. 가사 문학은 우리가 배운 게 없지? 너희 상층 것도 안 배웠고 배운 게 없네. 가사 문학은 일단
쭉 내려와 보면 갈래 탐구에 보면 고려 말에 발생했어. 쭉 내려오면 조선 초 X라 써나 조선 초 X 시험에 조선 초에 발생했다고 많이 났거든. 고려 말에 생겼어. 그러면서 조선 시대에 사대부 계층 사이에서 널리 창작이 되었어. 처음에는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많이 확대가 되긴 하는데 학과 문학 양식으로 자리 잡았고 시조와 더불어 대표적인 조선시대 노래야. 가사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이야. 운문은 주로 사음보야. 즉 시조랑 똑같아 얘들아. 사음보에 운율이 있어. 운문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얘들아 산문적 성격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그래서 운문적인 성격은 사음보의 율문이야. 율문은 운율이 있는 글이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3, 4조, 4, 4조. 산문적 특징은 행수의 제한이 없다는 거야. 산문적 특징. 즉 길에 제한이 없어. 겁나 길어. 그래서 정철이 쓴 가사들이 좀 있거든. 하나같이 겁나 길어. 그래서 종국의 고등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철이야. 정철. 김정은보다 더 싫어해 애들이. 겁나 작품이 많아. 어렵고. 조선 전기의 가사는 읽어볼게. 지야. 행수에 제한이 없다. 다음에 조선 전기의 가사는 조선 전기의 가사는 주로 사대부 계층에 의해 창작되었다. 시조랑 똑같지 얘들아. 시조도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라 했었잖아. 우리가 배웠다 이번에.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 사대부 계층에 의해서 창작됐어. 그러니까 유교적인 게 많아 얘들아. 유교적인 거 읽어보면 사슬길에서 물러나 대낮에서 사는 질문. 뭐 무라일체 이런 것들도 있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마음 등을 노래한 것이 많았다. 또 마지막 어 시조의 존재. 요까지. 시조의 종장이 보통 보면 시조의 종장 알지? 초장, 중장, 종장에서 종장의 음수율이 지혜 음수율 뭐라 배웠지 우리? 우리 운율 할 때 배운 게 세 가지 있거든. 우리 호흡의 단위가 음보, 글자 수를 반복하는 게 음수. 방금 보면 우리가 3, 4조 또는 4, 4조다 하는 게 음수를 말하는 거야. 글자가 3개, 4개, 3개, 4개, 3개, 4개. 그게 음수에 해당하는 거고. 음위 배웠잖아. 음위. 기억나? 음위율이라는 거는 이제 시가 있으면 있잖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같은 음을 같은 위치에서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힙합 할 때 우리 라임 딴다 하잖아. 라임 같은 말들 이 어쩌고저쩌고 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랬다 그랬다 저랬다 이런 거 같은 말 위치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게 이제 음위율이야. 그래서 맨 앞에 같은 말이 반복되면 두운이라 하고 마지막에 반복되면 각운이라 해. G.O.D 알아? G.O.D 몰라? 가수 G.O.D 알아? 나 가수 G.O.D 노래를 옛날 수업하고 그랬는데 이래야만 했어 그래야만 했어 내가 결국 너를 울리고 말았어 하지만 내가 이래야만. 왜 웃는데 형은? 왜 웃는데? 죄송해요. 그렇고 어쩔 수 없음을 내 마음을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네 안에는 울릴게 뭐 이런 것들 라임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시조 종장의 음수율은 보통 3543이야. 보통. 그렇다고 시조가 얘들아
정확하게 글자를 3개, 5개, 4개, 3개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아. 어느 정도 우리가 요 3은 지키지만 나머지 글자는 한두 글자는 뭐 더 할 수도 있고 뭐 덜 할 수도 있고 그래. 아무튼 기준을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가사의 제일 마지막을 볼 거야. 제일 마지막을 보면 시조의 종장 음수율 3543을 앞에 보자 영호야. 뭐라고? 시조의 종장의 음수율 3543. 자, 다 같이 뭐라고 얘들아? 시조의 종장의 음수율인 3543을 똑같이 지키는 가사가 있으면 걔는 정해진 격식을 가진 가사다라고 할 거고, 만약에 이걸 안 지키잖아? 그러면 변화된 격식을 가진 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변격은 알아야 돼. 어떤 게 전격이고 어떤 게 변격인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너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가사들은 거의 90% 이상이 전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변격은 잘 없어. 특히 이제 양반들이 쓴 거, 사대부들이 쓴 거는 거의 전격이야. 왜냐면 사대부들은 격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 자, 읽어볼게. 계속해서. 촉구지야. 시조의 종장과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형식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이처럼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식인 것을 전격식.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식, 즉 같은 음수율을 지키는 걸 전격 가사라 하고, 조선 후기가 되면은 시조랑 똑같아. 작자층들이 막 확대가 돼. 읽어볼게. 조선 후기가 되면서 장기에 비해 형식이 잘 이루어진 변격 가사가. 아, 변격 가사 후기에 맞네. 작자층이 확대되고. 이거 억수로 중요하더라. 확대. 우리 했대. 시조도 똑같다. 시조. 우리 향가와 시조 할 때 배웠지. 시조도 얘들아, 조선 후기에 가면 지혜야. 원래 전기는 사대부들이 쓰다가 후기로 가면 뭐 여자나 아니면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로 작자층이 교체되지. 아니지. 확대되지. 교체라고 많이 나오거든. 교체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람들만 쓴다는 거잖아. 근데 아니야. 확대가 돼. 이만큼. 낚이지 마. 그런 것들. 자, 다시 올라가서 계속 읽어볼게, 소율아. 3, 4조. 양반 가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명한 고사와 유명한 고사들이 많아. 굉장히 유명한 고사. 고사는 옛날 이야기야. 옛날 뭐 중국의 이야기들. 어떤 옛날 사람 이름 나오면 다 고사야, 그냥. 옛날 사람 이름이 나오면 다 고사야. 그리고 시조의 유명한 시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인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작품을 통해 시가 문학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어. 또한 위정자라는 거는 그 해제 봐봐. 쭉 내려오면 해제에 보면 조선 선조 때 송광정철이 지은 가사로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 있지? 관찰사가 위정자고 위정자가 관리야. 그냥 관리. 지금으로 치면 뭐가 될 수 있겠노? 도지사 정도 되겠네. 강원도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공무원들은 일은 잘하는지 못하는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관찰사는 관리야. 관리. 관직을 얘기해. 계속 볼게. 삶의 자세와 자연 진화의 태도. 자, 위정자로서의 삶의 자세, 즉 자신이 관직자로서 해야 되는 어떤 삶의 자세가 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떤 한 인간으로 자연 친화를 하고 싶은 태도, 한 인간으로서 자연 친화를 하고 싶은 어떤 태도도 있어. 그래서 특징에 보면 두 번째, 하자의 정서가 계속 바뀌어. 정서적 추이. 하자의 정서가 계속 바뀌면서 우리는 그거를 따라와야 돼. 그리고 갈등이 있어. 갈등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그지? 하자를 펴놓으면 돼. 위정자로서의 삶의 자세, 그리고 자연 친화의 태도, 이게 갈등이 돼. 그러니까 내가 자연 친화해서 얘들아 자연을 즐기고 싶어.
근데 나는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잖아. 관찰소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관찰소에 또 일도 또 해야 돼. 그리고 뒤에 가면 얘는 자연 속에서 신선이 되고 싶어 하거든, 자기가. 또 신선이 되고 싶은 마음. 이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 다시 특징 3부터 소유라 읽어볼게, 계속. 다음보. 영탄법, 내구법, 은유법, 직유법 등이 있어. 모르겠는 거? 대구는 진짜 많이 했다니. 통사구조의 반복 나오면 대구법이야. 통사구조 반복. 통사구조의 반복은 구조 자체가 비슷한 거야.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이렇다 이런 거. 우리 그 사람 손을 보면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와.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 이런 거. 뭐뭐 하면 빛이 나고, 뭐뭐 하면 빛이 나고, 이런 식으로. 구조 자체가 비슷한 거. 그게 대구. 대는 대하고 있다는 거고, 구는 구절, 구조. 비슷한 구조가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접히는 거야. 그 다음 계속.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말들이 많아. 근데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고 우리는 판단해야 돼. 다른 거에 비해서야, 다른 거. 그 당시에 다 한자로 다 시를 썼는데, 이 송광정철은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서 우리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렵지만, 말이.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유형 생겨. 주제 별표놓자. 간동지방의 절경은 아름다운 경치를 말해. 절경, 아름다운 경치를 유람하고, 연은 사랑이고 구는 임금이야. 임금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연군지정이라 해. 연군지정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거기 안 써 있는데 이것도 드러나 얘들아. 우국지정도 드러나. 우는 근심 우자야. 국은 나라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드러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드러나고. 잘 안 보이지? 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선정의 포부도 드러나. 선정의 포부라는 건, 선정은 선한 정치야, 얘들아. 선한 정치. 내가 간직자로서 선한 정치를 잘 해야 되겠다. 정말 멋지게 정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포부들이 드러나. 자, 그 다음에 해제를 한번 읽어볼게. 계속. 지혜야, 읽어보자. 우리 그 두 번째 줄 읽으면 되겠다. 생략과 비약에 대한 빠른 장면 전개. 응? 해제 두 번째. 선정을 베풀고자.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심정을 베푼 작품. 생략과 비약.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생략과 비약에 의한 빠른 장면이 있어. 뭔지 봐야 될 거고, 우리는 박진감 있는 경치에서 박진감 있는, 즉 역동적인, 박진감 있는 역동적, 막 움직임이 있는 경치를 굉장히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 계속 반동되고 기행에 따른 경문과 함께 영혼의 영군의 정. 선율의 선유의 꿈은 도교에서 신선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선유의 꿈이야. 도교에서 신선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정철의 이 간동별곡은 유교적인 거, 임금에 대한 충이나 선정에 대한 어떤 포부, 유교적인 게 드러나고, 아까 해제에서 우리가 제재에서 얘기했지만 신선이 되고 싶어 하는 어떤 마음, 그걸 도교라 해. 뭐 산신령 나오고 선녀 나오면 다 도교야, 얘들아. 다 도교. 도가사상이라 하는데 도교적인 게 드러나. 그것을 갈등이 있고, 갈등 아까 얘기했지, 그지? 갈등이 있고,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 있어. 근데 우리는 저기
경상요고는 아마 반 정도라서 갈등까지만 할 거야 아마 이번 시험에는. 한 작품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눠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나는. 한 번에 쭉 해줘야지. 아예 넣지 말든지 그냥. 그렇지? 넘어가 봅시다. 86페이지. 잘 들어 형우야. 읽어볼게 형우야. 강호의 병이 깊고 자, 요까지 읽고 오른쪽에 해석을 보고 또 왼쪽에 보고 오른쪽 해석 보고 보통 이음보 정도로 끊어서 공부를 하면 될 거야. 시험에는 왼쪽 것만 나와. 왼쪽 거. 특히 경상요고는 성강은 뭐 많이 그렇진 않은데 경상요고는 오른쪽 밑에 보면 어휘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옛날에는 뭐가 나왔냐면 예전에 경상요고는 예를 들면 이 산이 서쪽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시험에 남쪽에 있는 산 뭐 이런 식으로도 막 나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100% 알아야 돼. 경상요고 애들은. 다른 애들은 그냥 감으로 그냥 어느 정도만 알면 될 거고 너희는 100% 알아야 돼. 자, 일단 강호는 자연을 말하는 거야. 강과 호수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자연 전체의 의미야. 이 대유법이겠지 얘들아. 전체를 비유하는 대유법일 거고 강호는 전부 다 대유법이야. 그냥 어디 봐도 전부 다 자연이기 때문에. 병이 깊었대. 실제로 얘들아 뭔가 바이러스에 걸린 병이 아니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걸 병으로 지금 표현한 거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병으로 표현한 거야. 실제로 뭐 병이 깊어서 뭐 환자처럼 누워있고 그런 게 아니야. 그 밑에 보면 연두색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병이 생길 정도라는 거야. 그걸 우리는 겁나 중요한 거야. 천석고항 연하고질이라 해. 쓸 수 있어야 돼. 외워서. 이거는 외워서 써. 웬만하면 내가 사자성어 외워서 잘 안 하는데 이건 무조건 외워. 쓸 수 있어야 돼.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미친 듯이. 자, 읽어볼게. 중림을 두었더니 중림은 말 그대로 하면 뭐 대나무 숲이지. 말 그대로 하면 대나무 숲이고 대숲이야. 여기서는 벼슬을 버리고 묻혀 사는 자연을 의미해. 벼슬을 버리고 묻혀 사는 자연. 그리고 정철이 간직을 이제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거든 얘들아. 고향이 전라도 창평인데 거기 대나무가 많았대. 그래서 아마 자신의 어떤 고향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서 있었는데 이거야. 읽어보자. 강동 800리 강동 800리 강원도 지방에 방면을 넣기시는 방면 보니까 오른쪽에 어휘풀이 방면 지임의 준말 관찰사의 역할이야. 야 정철아 너 관찰사 해 그랬을 거야. 그러면 간동 앞에다가 임금이라고 좀 적어두면 편할 거야. 간동 앞에다가 임금이라고 좀 적어도 임금님이 나는 자연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병이 생길 정도라서 중림에서 지냈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간동 800리를 맡겼어 내한테. 그러니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잖아. 우리 사극 보면 그지. 임금님의 은혜가 끝이 없군요. 고맙습니다 임금님 할 거야. 자 연충문부터 알패 섰다까지를 묶어버리자. 연충문부터 그 밑에 줄에 알패 섰다까지를 묶어버릴게. 자, 내 봐봐. 생각을 해보면 임금이 고민했겠지. 정철이 정말 저 고향에 놀고 있는데 뭐 시키지? 시킬 만한 게 없나? 그러면 강원도 관찰사를 좀 시켜야 되겠다 했겠지. 그럼 누군가가 이제 그 어명을 받았겠지. 하고 말을 막 타고 이 전라도까지 왔겠지. 옛날에 말을 타고 오니까 그래도 한 보름 정도 안 걸렸겠나? 오다가 뭐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지금처럼 뭐 기차 타고 차 타고 못 오니까 막 15일이라 치자 우리가 왔어. 그래서 정철을 불렀겠지. 어명을 받아라 하면 정철이가 이제 임금님 계신 곳에 절하고 앉아가지고 어명이요 정철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겠지. 그러면 정철이 그걸 받았겠지. 받고 나서 이제 계획을 짜겠지. 받았다고 그 다음날 가겠나 서울로. 못 가잖아. 그럼 지금까지 막 했던 일들이 있겠지. 그거 좀 정리하고 얘들아. 또 얘가 관찰사를 강원도 쪽으로 가니까
강원 쪽에 산세가 험하거든. 하고 멀기도 멀고 지금도 한 8시간 정도 걸리잖아. 쌤 군대 있을 때는 나는 서울에 와서 비행기 타고 대구 오고 그랬어. 안 그러고 버스 타고 오면 거의 12시간씩 걸렸거든. 지금은 좀 낫긴 하지만 옛날엔 더 얼마나 심했겠노. 그럼 보통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 걸리겠나? 오래 걸리면 한 1년도 걸리고 그랬겠지? 그럼 친구들하고 이제 인사도 해야지. 모아놓고 뭐 잔치도 좀 하고, 야, 니 축하한다. 관찰사 됐다며. 나 됐어. 잘 있어. 뭐, 친구하고 뭐, 가족들하고 오래 못 보니까 얘기도 하고 그랬겠지? 하고 다시 또 말 타고 서울로 가야 되지. 민건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거든? 그럼 또 서울까지 가는 여정이 있겠지? 그럼 서울 도착하면, 임금님, 저 왔는데 어디세요? 해서 만나겠나? 아니겠지? 또 임금하고 또 약속도 조율해야 되고, 그지? 서울에 좀 지내다가 임금을 만나러 갔겠지? 성까지. 그럼 가서 좀 기다리다가 임금 만나가지고 또 뭐 지금까지 지냈던 얘기도 또 하겠지? 잘 있었나? 그동안 그래 뭐하고 먹고 살았노? 정철아 하면 아이고 임금님 잘 있었어요? 뭐 하고 했겠지? 하고는 임금이 또 이제 그냥 너 내일부터 관찰사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많은 형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 거기서도 뭐 임명을 할 때 임명장도 주고 뭐 하고 이래 할 거 아니야. 그런 게 한 개도 없어. 그런 게 한 개도 없어. 내가 얘기한 게.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라 했냐면 85페이지에 해제에 보면 생략과 비약에 의한 빠른 전개라 있지.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올 거야.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그치? 적어놔봐. 거기다가 연추문 앞에다가 생략과 비약이 굉장히 심해. 뭐 자질구레한 얘기 안 해. 정철은 스타일 자체가. 자, 읽어볼게 바로. 연추문은 경복궁에 있는 서쪽 문입니다. 갑자기 연추문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막 달려가. 뭐 앞뒤 상황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굉장히 생략이 많아. 뭐 너 지금 이 분위기 어떡할 거고 형아? 가품싸 이 분위기 어떡할 건데 지금? 바라보며 경해남문 강화문을 바라보며 하직고 끊어. 하직이라는 거는 임금한테 인사했다는 거야. 절했다는 거야. 절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적어놔야 돼. 제야 하직고라는 거. 마찬가지지. 임금을 만나가지고 임금하고 이러기 저 얘기 했는가 하긴 없어. 그리고 만난 것도 없어. 갑자기 뭐 헤어지는 것도 얘기해. 생각이 많아, 그지? 하직하고 임금하고 인사하고 하직을 하고 임금 앞에서 이제 물러난 거야, 얘들아. 봐봐. 임금하고 막 얘기했겠지? 하고 임금 다녀올게요 하고 절하고 이렇게 물러나오니까 문을 열고 딱 나왔겠지. 이제 임금에서 임금 방에서 나왔겠지. 나오니까 옥절 겁나 중요하다. 오른쪽에 보면 옥으로 만든 임금이 심표로 주는 패야, 패. 이게 뭐 옥으로 만든 뭐 애들이 해서 뭐 상장 옥으로 해서 뭐 나오더라 옛날에. 옥으로 만든 뭐 장식물 뭐 이래 나오던데. 패야, 패. 패는 지금으로 치면 이름표 같은 거 생각하면 돼.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거야. 지금으로 치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요만했을 거야. 한 요만한 패가 있을 거야. 여기서 뭐 강원도 관찰사 뒤쪽에 보면 뭐 정철이 써 있었겠지. 한 요만한 옥으로 만든 패가 있었을까. 자, 그게 앞에 있더래. 내 앞에 딱 모여져 있더래. 자, 그래서 또 자, 이제 여정이 이제부터 드러나지. 평구역으로 갔을 거야. 지금은 양주야. 가서 말을 갈아타고, 말을 가라라는 건 말을 갈아탔다 이 말이야. 말 타고 가야 되니까 한 마리만 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그 강원도 쪽으로 가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말을 갈아타지. 그게 이제 지금에 치면 이제 기차역이지 얘들아. 기차역.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할 때 얘들아 이 마패 있잖아. 마패를 더 보여주잖아. 그래서 요 마패에 말이 많이 그려져 있으면 더 높은 간직이래. 왜냐하면 이 말 숫자대로 자기가 말을 이용할 수 있었대. 이동하면서. 근데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니까 이걸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높은 간직이었대. 그래서 암에 출두요리 하면 여기 말이 몇 개 그려져 있는 게 따라 등급을 나누고 했대. 자, 아무튼 말을 갈아타고 여주, 지금의 여주로 갔어. 겁나 빨리 가지 지금.
강원도 원주로 왔어. 이제 도착했어 벌써. 왔고 시각이 여기로. 티악은 원주의 치악산을 말해. 자, 평구역에 왔다가 흑수로 왔다가 섬강에 왔다가 치악으로 왔어. 자, 그리고 다시 소양강. 소양강,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소양강까지 왔어. 이제 소양강까지 왔어. 자, 소양강이 흐르는 물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인가 그랬지. 소양강이 춘천에 있으니까 요 위쪽에 있거든.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한양으로 들어가. 한양으로 들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한양으로 갈 거야. 한양으로. 자기는 지금 소양강 물을 보면서 소양강이 흘러 들어가는 한양을 생각해. 자신은 지금 한양을 떠나 있지. 읽어볼게 계속. 고신거구. 자, 오른쪽에 어휘풀이 보면 고신거국은 임금의 신임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가 소우를 떠남인데,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쓰인 건 아니야. 자기가 사랑을 못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좀 겸손한 의미인 거고, 실제로 이 고신거국의 국은 임금이야. 그냥 임금 곁을 떠나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사랑받지 못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사랑받았으니까 관찰사 시켰겠지. 고신거국의 국은 임금이고 그냥 임금 곁을 떠나 있는 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번씩 시험에 고신거국이라 해서 나라를 떠난 이래서 하거든. 야, 나라 떠난 거 아니잖아. 강원도로 왔잖아. 나라국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조금 애매해져. 틀려져 우리가. 자, 읽어볼게. 예, 백발도 가서. 백발. 우리 언제 백발 생기노? 형우야. 아이고 내가 형우 때문에 진짜 백발이 생긴다 하잖아. 흰머리 생긴다 하잖아. 언제?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백발이라는 말을 쓰잖아. 아이고 야야 내가 니 때문에 흰머리가 생긴다 하잖아. 걱정이나 어떤 근심. 이 하다는 뭐지 형우야 뜻이? 많다지. 그럼 근심이 많더래. 아, 임금 곁을 떠나와 있으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이 생기나 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국 지정이 되겠지. 그치? 아,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드는지를 생각하면서 임금 곁을 떠나 있으니까 자기가 백발이 많아서 근심이 생기더라. 알지? 근심이 많아서 백발이 생기더라. 우국 지정. 지금 몇 시고? 시간 좀 알려줘봐라. 시계가 없었구나. 3시 20분. 좀 남았네. 자, 그래서 우국 지정이고, 그 다음에 형석이 한번 읽어보자. 동주가. 동주는 철원이야. 철원, 강원도 철원. 깨우새와. 밤을 겨우 새고, 밤을 새고. 북건정의 올라하니. 북간정이라는 곳에 철원에 있는 북간정에 올라가니 삼각산 제1봉이. 삼각산의 첫 번째 봉우리가 이 말이거든. 제1봉이란 말은 삼각산은 오른쪽에 보면 이 풀이에 보면 북한산이라 돼 있어. 북한산 어디 있노 현서가? 북한에요 하는 이런 무식한 얘기는 하지 마라. 북한산 어디 있노? 이쪽에. 하장이 있지. 서울에 있지. 북한산 서울에 있지. 북한산 자락 저 밑에 서울대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봐봐. 동주에 밤을 겨우 새고 북간정에 올라가니 한양에 있는 삼각산의 제1봉이 하마면, 정말 중요한 거 이거 기억하려고, 어쩌면 보일 것 같더래. 어쩌면. 그러면 시험에 화자는 삼각산 제1봉을 보고 있다면 어때? 틀렸지? 이거 억수 많이 나와 생각보다. 화자의 행동이 아닌 것은, 화자의 행동인 것은으로 많이 나오는데, 화자는 삼각산 제1봉을 보고 싶다는 거야. 그냥 아, 어쩌면 보일 것도 같은데 하는 거 보고 싶다는 얘기인 거지 보고 있다는 게 아니야. 삼각산은 한양에 있어. 현서가 한양에 누가 있어? 누가 살아 한양에?
임금이 살잖아 이 자식아. 야, 자 다시 삼각산 어디 있어? 한양에 있지? 한양에는 누가 산다고? 임금. 그럼 야는 삼각산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건 사실은 임금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삼각산은 한양에 있고 한양에는 임금이 있으니까 아 삼각산 제1봉이 보일 것 같아. 아 보고 싶어 하는 건 결론적으로 임금을 보고 싶다는 거지. 뭐지 얘들아? 연군 지정이겠지. 그래서 연군 지정이 되겠지. 그래서 연군 지정이 되겠지. 계속 가보자. 구강 재벌 턱이 오작 지지개. 궁왕은 궁의 왕이야. 궁의 왕의 대궐터가 그 철원 어디에 있었나봐. 지금 거기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얘들아 그 터가 굉장히 융성했겠지. 화려하고. 근데 지금은 망했으니까 어떻게 했노? 그냥 항폐하겠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다시 궁의 대궐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궁왕 대궐의 터는 지금 굉장히 황량하고 항폐되어 있겠지. 궁왕 대궐은 예전에는 굉장히 화려했을 거야. 융성하고. 근데 지금 그 터에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황폐해지고 보리만 무성할 거야. 그 터에는 보리만 무성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른쪽에 보면 맥수지탄 있지 얘들아. 맥수지탄. 보리를 보고 한탄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항상 나라가 망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인생 무상을 느끼면 맥수지탄. 알아야 돼. 자, 그 터에 뭐밖에 없노? 읽어보자. 미안. 터해부터. 대궐터에 지금 뭐밖에 없노? 까마귀하고 까치밖에 없는 거야.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을 텐데 지금은 까마귀랑 까치만 있어. 그러니 얘는 인생 무상을 느낄 거야. 아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인생 무상 허무함을 느낄 거야. 계속 총구 흥망을 안 한다 뭐란다. 총고의 흥망을 아냐 모르냐 그럴 거야. 자, 또 앞에 보면 봐봐. 중국에 회양이라는 곳이 있었고 도시 이름이야, 지역 이름이야. 거기에 급장류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선정을 잘했대. 정치를 잘했대. 근데 정철이 지금 마침 간 곳이 자기가 관찰사로 간 그곳에 어떤 곳에 회양이라는 곳이 있는 거야. 그럼 이 도시에서 정철은 중국 해양에서 관리였던 급장류를 떠올리면서 자기가 이 급장류처럼 될 거라는 다짐을 할 거야 이제. 즉 예를 보일 거야. 얘. 읽어볼게. 회양 해양대 이름이 회양은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 지명이야. 회양아 의인법을 쓰고 있네. 지역한테 너라 하고 있네 지금. 지역 이름한테 너라고 하고 있고 네 이름이 회양이라는 이름이 마초와 마침 같을시고 같구나. 어디랑? 급장류가 선정을 베풀었던 중국의 해양이랑 이름이 같구나. 적어야지. 마침 적어놨나? 마침 같구나. 어디가? 강원도에 있는 회양이랑 급장류가 선정을 베풀었던 중국의 회양이랑 마침 이름이 같구나. 적었으면 가보자. 급당류 풍채를 풍채를 니 그 자꾸 읽어봐야 되는데 급장류의 풍채를 급장류가 했던 그 선정을 고쳐 아니고 길 고치다라는 건 다르게 하는 게 아니야. 다시란 말이야. 이거 없을 말 나게 또 고쳐라는 건 다시
볼 것인가. 이 고로 끝났다. 의문문이다. 고 볼 것인가. 즉 자기가 급장류처럼 선정을 베풀겠다 해서 선정의 포부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고사라 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고사를 이용했다고 그랬잖아. 이런 것들이 다 고사라 생각하면 돼. 형아 몇 분? 30분?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자 해서 읽어보자. 용중이부터 쟤야. 용중이라는 것은 그 정철이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을 용중이라 해. 자신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떤 지역을 용중이라 하거든. 근데 그 용중에 무사 일이 없대 얘들아. 아무 일이 없대. 내가 좀 정치를 잘해서 별 일이 안 일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좀 약간 자아자찬이 있어. 이 부분에 자아자찬이 있고, 아이고 내가 있는 이곳은 별 사고도 안 일어나고, 시절은 3월이야. 3월에 자연을 구경하기가 제일 좋아. 시절이 3월이라는 건 자연 구경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야. 자연들도 아름답고 뭐 날씨도 좋고 뭐 그렇겠지, 그지? 지금 우리 3월 때 아주 추운데, 그죠? 옛날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꽃도 피고 좋았나 봐.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얘들아? 놀러 가야지. 이 사람도 강원도까지 왔는데. 그래서 꽃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시냇물이, 풍악은 밑에 보면 봄이므로 금강산이라고 해야 하는데 라는 말은 뭐냐 하면, 금강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다르게 불렀어. 각 계절마다 금강산의 이름이 다 달라. 봄에는 금강산이라 부르고 가을에는 풍악이라 불렀어. 근데 지금은 3월달이잖아. 봄이지. 그러면 금강산으로 해야 돼. 근데 정철이 몰랐을까 그거를? 아니면 지금 가을이라고 착각했을까? 아니겠지. 아니겠지. 의미가 있겠지, 그지? 금강산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가을이야. 금강산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가을이야. 그러니 아마 정철은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금강산의 사계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을만큼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굳이 봄에 금강산 이름을 쓰지 않고 가을에 금강산 이름인 풍악을 썼을 거야.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의 가을 모습만큼이나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금강산 모습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을 거야. 설마 뭐 몰랐겠나 지가? 그렇진 않겠지. 똑똑한 분인데 정철이. 자, 그래서 떨치고 된소를 읽으면 돼. 떨치고 막대를 피고 백천동이라는 곳에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온 곳으로 가니까 폭포 이야기를 할 거야. 폭포 이야기. 그 밑에 게 대구법 같은 거야.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 이게 대구법인 거야. 현서가. 그렇지? 자, 은으로 만든 무지개 같아. 그리고 옥으로 만든 용꼬리 같아. 뭐가 얘들아? 폭포가. 폭포가 아름답게 이렇게 막 쏟아내렸겠지. 그러니까 보니까 야, 은으로 만든 무지개 같고 옥으로 만든 용의 꼬리 같네. 이렇게 느끼는 거야. 계속. 막 떨어지는 소리가 심리까지 퍼져 있는 것 같더래. 엄청나게 좀 웅장했겠지. 그리고 그냥 역동적이지. 얘들아 막 쏟아지지. 폭포가 저 위에서 막 쏟아질 거야. 내가 멀리서 들으니까 우레 소리 같아. 막 천둥 소리 같아. 근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하얀 눈 같아. 물보라를 막 일으킬 거 아니야, 그지? 그 모습이 하얀 눈 같더라. 청각적이고 시각적이고. 저 들고 갈게요. 자, 라 읽어볼게. 소율아 마지막이다. 금강대 네, 옥신을
불광대라는 곳에 있는데 그 맨 위에 위층에 선학은 신선이 타고 다녔다는 학이 있어. 그게 선학이야. 신선이 타고 다녔다는 학. 그 학이 새끼를 치고 살고 있어. 살고 있어. 옥동성에 깨었대. 이렇게 자고 있다가 깜빡 졸았는데 깼대. 옥피리 소리에 깼대. 근데 보통 있잖아. 쌤이 공부할 때 내 생각에는 옥정성 소리는 실제로 옥피리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고, 옥피리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고, 이 봄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듣기 좋았겠지. 그게 옥피리 소리처럼 들렸다는 의미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왜냐면 옥피리 소리가 들릴 곳이 없어. 옥피리를 부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마 옥정성, 옥피리 소리는 춘풍을 비유한 걸 거야. 춘풍이 부는 것을 비유한 걸 거야. 그런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경상여고 그 어떤 국어쌤이 봄바람이 불고 어디선가 옥피리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그게 시험 나오진 않았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한번 들어봐봐. 학교 쌤이 하는 게 정답이긴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옥피리 소리는 비유적인 거야. 보조관념이 이제 옥피리 소리 있지는 않아. 근데 그건 학교에서 한번 들어봐. 아무튼 잠을 깼어. 그러니까 호의 현상은 오른쪽에 보면 흰 비단 저고리와 검은 치마 차림, 즉 두루미 학의 모습이야. 학이 이제 윗부분은 하얗고 아랫부분은 검으니까 그거를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소동파라는 중국 그 시인이 있어. 그 사람이 적벽부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나오나 봐. 우리 앞에서 아까 시의 구절들을 인용했다 그랬잖아. 아마 그 부분일 거야. 이게 시의 어떤 소동파의 적벽부의 어떤 시의 어떤 한 부분을 인용한 걸 거고, 아무튼 학이 방공에 공중으로 막 뜬 거야. 하고 떴겠지. 하니까 정철은 87에 4번 핵심 정리 4번 소호 옛주인은 송나라 시인인 인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인포가 신선이 됐대. 신선이 돼서 학을 타고 놀았대. 학 타고 놀면 재밌겠다. 신선이 되어서 학을 타고 놀았대. 대충 쓰지 말고 꼼꼼하게 좀 써. 네가 써놓은 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가. 지가 써놓은 거 못 읽는데 지금.